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모두 연휴간 푹 쉬셨나요? 자, 오늘 월요일장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하락 종목 대비 상승 종목이 좀 많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제 엔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YG 엔터와 YG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큰 낙폭을 좀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YG 플러스가 오늘 마감 기준으로 마이너스 16%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YG 엔터가 오늘 마이너스 9.48% 마감을 하면서 이제 YG 엔터, YG 플러스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큰 장대 음봉을 좀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YG 엔터와 YG 플러스 두 종목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빅히트 상장과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주식대가는 아래 번호로 신청을 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별도로 선별된 종목도 추천을 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신청 주신 분들에게는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한국 정보 인증 그리고 플랜티넷과 오늘 같은 경우는 액세스 바이오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추천 종목들 이제 모두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요. 인지 디스플레이를 한번 보자고 한다면은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과 이제 월요일날 연휴 전이죠. 요때 이제 이틀간 추천을 드렸고 오늘까지 해서 대략 약 33%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관련해서 한번 이미지 파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신청 주신 분들 9월 25일 금요일 확인 가능하시죠? 이제 요 날인데 요 날에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 2,550원 이하 신규 진입 유효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을 보면은 요 분은 이제 월요일 날 요 날 이제 말씀을 드렸네요. 인지 디스플레이 2,475원 이하 이렇게 편입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분도 인지 디스플레이 한국 정보 인증 이렇게 두 종목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지 디스플레이와 추가로 이제 플랜티넷을 말씀드렸는데 플랜티넷도 현재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요분도 인지 디스플레이와 한국 정보 인증. 자, 이렇게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들 모두 이제 수익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선별된 종목들 많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VIP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뭐 하루 커피 한 잔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뭐 이런 종목들 한두 종목만 나와줘도 가입 금액 이상은 충분히 가져가시니까 불필요하게 손실 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신청들 주셔서 저희 주식대가와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상담 희망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남겨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YG 플러스와 YG 엔터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YG 엔터는 이제 모두 아시다시피 글로벌 엔터 기업이죠. 뭐 빅뱅이나 위너, 아이콘, 블랙핑크 등 뭐 인기 아티스트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업체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YG 플러스는 뭐 YG 이제 자회사로 보시면 좋은데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MD를 기획 제작하고 유통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음원 유통 및 음악 서비스 사업 그리고 광고 대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 외로도 YG는 현재 사업의 영역의 확대를 위해서 화장품 쪽으로는 코드코스메 인터내셔널을 인수를 해서 설립을 했고 골프 사업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의 엔터 사업 외로도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을 잘 활용을 해서 사업 영역을 이제 넓혀가고 있다.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YG나 YG 플러스나 이제 소속 아티스트들의 대비나 이제 흥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종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바로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는 YG엔터에 이제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10월 2일 날 블랙핑크가 첫 정규 앨범 더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요. 데뷔한 지 4년 만에 발매하는 첫 정규 앨범으로 시장에는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됐었고
발매 첫날에는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0 차트에서 3위를 차지를 했고, 뭐 이제 시장 기대에는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휴 이후의 움직임은 뭐 YG 엔터나 YG 플러스 두 종목 모두 이제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속 아티스트들의 흥행과는 다르게 이렇게 대규모의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자, 일단 우리 YG 플러스나 YG 엔터 외에도 우리나라 이제 엔터주들 아주 다양한 종목들 있죠. 뭐 SM도 있을 거고, 뭐 JYP 엔터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은 최근 흐름이 다들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상당 기간 엔터 종목들 전체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준 상황에서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빅히트 엔터의 상장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상승을 보였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는 큰 이벤트가 바로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의 이제 상장인데요. 자, 그간 엔터 종목들을 담아둔 주체들에게는 충분히 수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큰 이벤트를 앞두고 차익 물량을 던지고 있는 시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주식은 호재성 이벤트에서 반대로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뭐 그간 가지고 있던 주체들, 그러니까 싸게 편입을 해둔 주체들이 있겠죠. 요때 샀던 주체들도 있을 거고, 요때도 있을 거고, 요때도 있을 거고, 요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게 되는 구간이 바로 이제 큰 이벤트가 있는 시점이다. 좀 보시면 좋은데, 이런 호재에서 던지는 이유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붙어주어야 물량을 넘기기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는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과거에 이제 개별주 하나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제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이제 요때가 될 수 있는데, 요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상반기 영업이익만 2000%가량의 실적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YG나 YG 플러스 그리고 빅히트 상장과 관련된 종목들 뭐 대부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히트 상장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을 또 추가로 보자고 했을 때 뭐 DPC가 있겠죠. DPC도 보시면은 최근에 급격하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뭐 관련 종목 초록뱀이 또 있을까요? 초록뱀도 뭐 최근에 3일간은 계속해서 음봉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뭐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방어는 해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동반 하락세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YG나 YG 플러스도 현재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본래 재료가 발생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제 빅히트 상장이 물론 이달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더 빠르게 이렇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그만큼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일찍부터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주가도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좀 올라와 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리 선반영돼서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온다.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빅히트가 상장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빅히트나 YG 그리고 JYP, SM 등 국내 엔터 종목들은 분명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을 해주면서 추가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은 확실하게 과거와는 달리 좀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빅히트 상장제로는 단기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분명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빅히트 상장 이후에 좀 관련 종목 흐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올해 신규 상장에서 흥행을 나타냈던 종목들을 좀 보자고 한다면은 가장 최근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겠죠. 카카오 게임즈가 있고, 그 전에 이제 SK 바이오팜이 있을 겁니다. 바이오팜. 이런 종목들이 보통 상장 직후에는 흥행을 나타내면서 단기간에 뭐 따상을 나타내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에는 거품이 빠지면서 상당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청약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뭐 초반에 하루 이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해 보더라도 이후에 진입하는 거는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상장 전후로 해서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엔터 종목들도 10월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좀 쉬어갈 가능성이 크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YG 엔터나 YG 플러스는 과연 여기서 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수도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결론을 말씀드려서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주식은 상승과 하락의 반복입니다.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하락을 하기 마련이고, 다시 뭐 재료가 살아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상승을 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가 조정은 지극하게 당연한 결과이고, 기업이 성장성과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터 종목들 뭐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세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자리를 잡고 우상향을 나타낼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우리 YG 플러스와 YG 엔터의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 악동 뮤지션 그리고 송민호 등 대표 아티스트들의 이제 컴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인 걸그룹 베이비 몬스터 데뷔 계획과 빅뱅의 컴백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멘텀은 적지 않은 상황이고, 10월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고단한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빅히트 상장 후 엔터주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다시금 달려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보다는 좀 기대로 접근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지금 당장에는 추가적인 조정세는 좀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 구간에서 뭐 무리하게 물타기를 하신다거나 또 신규 진입을 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느 정도 주가가 진정된 이후에는 뭐 그때 이제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신규로 진입해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YG 플러스나 YG 엔터 모두 이제 수급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와주었고, YG 엔터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줬는데 연기금에서 좀 매도를 많이 했네요. 자, 단기적으로 봤을 때 YG 플러스는 뭐 20일 이평선이 이제 1차 지지라인이 될 수 있겠고, 최대 이제 6,500원까지는 어느 정도 열어 두시면서 좀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좀 보여지고요. 이후에 지지력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타점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고, 그 YG 엔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평선을 다시 이렇게 깨고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최근 이제 전저점인 49,000원 구간에서 지지력을 어느 정도 좀 확인을 해 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종목 모두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후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단가를 낮춘다면은 분명히 어렵지 않게 대응이 가능하신 종목들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현 구간 너무 큰 비중은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YG엔터와 YG 플러스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온다거나 대응이 필요한 구간이 온다고 하면은 다시 영상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투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대가가 이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